俺はマリージョアでとんでもないものを見た。안녕하세요, 두원 패밀리입니다.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에그에 대해 전황을 살펴보면 먼저 파시피스타를 통해 위기를 맞이한 밀짚모자 일당이었지만 본인을 생각하는 베가펑크의 마음과 기지를 통해 오르성보다 높은 위권 순위가 발동되며 파시피스타가 해군을 공격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는 해군의 버스터콜이었지만 100년 만에 거병의 작단이 부활하게 되며 군함들을 차례로 격파하기 시작하자 드디어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던 위기 가운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천재과학자 베가펑크는 오르성의 공격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 시각 검은 수염의 간부 데본이 세턴을 만지며 오르성의 외형을 복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나아가 플루톤과 포세이돈의 비밀을 알고 있던 카리브는 간부진들과 마주하자 티치를 존경하고 있었다며 검은 수염의 부하가 되는 게 꿈이었다는 그동안의 떡밥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특별한 핏줄이자 누군가의 혈통일 수 있는 검은 수염이 고대병기의 존재와 비밀마저 잡게 된 가운데 이번 영상은 800년 만에 태양신의 비밀이 전해질 수 있는 베가펑크의 마지막 메시지와 해군대장과 세턴을 압도한 루피의 전투신이 공개된 원피스 1108화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에그헤드 자연계 능력자 카리브를 바라본 바누고와 데본은 카리브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장 티치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의 요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믿음이 의심받을 수 있자 카리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며 검은 수염에게 데려가주면 전부 말하겠다는 진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최근 검은 수염의 작단의 행보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세계라는 새로운 야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카리브의 요청에 바누고와 데본이 잠시 고민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한편 그 시각 파시피스타의 돌발 행동으로 해군의 피해가 속출하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중장들의 이름이 전부 공개되고 이어 해군은 포탄을 통해 파시피스타를 공격했지만 버블 실드를 통해 데미지를 줄 수 없어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그중 도베르만은 보니를 죽이면 파시피스타의 위권 순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며 현재는 보니를 노리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해 해병들에게 보니의 제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어 중장 토사는 전장에서 벗어난 프랑키랭을 위협하고 있었고 이어 직원의 위력을 뛰어넘는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려 하자 그 순간 도리와 브로기가 등장해 중장 토사를 거대한 몸으로 짓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중장 토사가 거인들의 등장으로 패배하자 도리와 브로기는 프랑키랭의 탈출을 도와주기 위해 거인 전사들을 주위에 배치하게 되고 이어 본인은 루피와 상디 그리고 베가펑크가 섬 중앙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루피의 소식을 도리와 브로기가 전해 듣자 남아있는 일당들을 돕기 위해 섬 중앙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어 도리는 베가펑크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 학자가 말하던 남자인 게 분명하다는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시각 블루그래스 중장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메카의 수를 조종하고 있었고 이어 돌 중장을 바라보며 거인들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이처럼 돌 중장의 과거는 한때 거인족 사우로의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고 그 시각 해군대장 키자루와 마주한 이카루피와 상대의 시점으로 전장이 바뀌게 됩니다. 한편 부상을 입게 된 베가펑크는 지금의 전황을 유심히 관찰하자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함께 루피에게 부탁했던 탈출을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처음에는 루피에게 탈출을 부탁했던 베가펑크였지만 에그헤드에는 내가 지켜야만 하는 것이 있다며 자신의 굳은 각오를 언급하게 되고 이어 루피를 바라본 베가펑크는 본의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파시피스타의 위권 순위 설정과 사실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베가펑크는 보니가 오르성을 뛰어넘는 위권 순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모두가 보니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니가 조금 더 나이를 먹게 된 후 진실을 전하고 싶었다는 본심을 알려주게 됩니다.
한편 바노과의 워프 능력으로 간부진을 놓친 세턴은 다시 한번 니카 루피를 상대하기 위해 전장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어 새로운 변신 형태를 선보이며 루피와 상대 앞에 등장했는데요. 이처럼 세턴 또한 동물계 능력자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고 이어 이전보다 한층 더 커진 몸집과 마치 거미와 같은 눈이 생성되게 됩니다. 결국 세턴은 니카 루피를 상대하기 위해 새로운 변신을 선보이자 촉수 같은 독성의 다리를 이용해 루피와 상대를 공격하게 되고 하지만 루피와 상대는 견문색 폐기의 수준이 뛰어났기 때문에 세턴의 공격을 전부 회피하는데요. 하지만 세턴의 공격으로부터 베가펑크가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되자 상대가 베가펑크를 업은 채 세턴의 공격을 너끈히 회피하게 되고 이어 베가펑크는 날 두고 가야 한다며 상대를 바라보자 상대는 잠시만 얌전히 있으라는 말과 함께 세턴의 공격으로부터 점차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베가펑크의 안전을 위해 상대가 세턴의 공격을 회피했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대장 키자루가 고속이동으로 상대를 공격하게 되자 베가펑크는 이내 상대의 품에서 떨어지는데요. 곧이어 키자루는 찰나의 순간 천총은검을 꺼내들며 자신의 친구였던 베가펑크를 찌르게 되고 한편 그 모습을 지켜본 루피는 상대에게 베가펑크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이내 거인화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의 감정이 차오른 루피가 니카 모드의 강함을 끌어올리며 한 손은 세턴의 머리를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키자루를 동시에 붙잡게 되자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 말하게 됩니다. 한편 해군의 최강 전력 대장 키자루는 그동안의 전투에서 데미지가 쌓이는지 이내 루피에게 붙잡히자 피를 토하는데요. 결국 니카 모드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루피가 거인화를 선보이자 상대는 베가펑크와 함께 섬 중앙을 안전히 탈출하게 되었고 이어 심한 부상에도 웃고 있는 베가펑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베가펑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에도 웃음을 잃지 않자 상대는 그런 베가펑크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고 결국 상대와 베가펑크는 전장을 벗어나 연구층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이어 연구층에 도착하자 그 순간 베가펑크의 얼굴이 스크린에 비춰지게 되고 이어 세계를 외치며 부디 응답하라는 말과 함께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그렇게 오르성의 악행과 태양신 니카의 부활을 지켜본 베가펑크였기에 앞으로 전할 이야기는 충격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세계의 진실이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이번 원피스 1108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밀지모자의 땅은 파시피스타와 거병의 적단의 도움으로 버스터콜을 무력화시키며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예정대로 밀지모자의 땅은 섬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 시각 전장에 있던 베가펑크는 자신의 친구인 키자루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게 되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가펑크가 부상을 입게 되자 그 모습을 지켜본 루피는 이내 거인화로 변신해 오르성과 해군대장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상황다운 전투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카이도를 격파했던 니카 루피의 진정한 힘을 세턴과 키자루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그 시각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베가펑크는 세계를 향해 어떤 진실을 전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오르성의 악행과 니카 루피 그리고 쿠마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에그헤드를 탈출하려 했지만 현재 베가펑크는 세계에 전할 충격적인 진실이 있다는 말과 함께 죽음을 각오한 것 같은데요. 결국 태양신의 전설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공백의 백년을 연구했던 베가펑크였기 때문에 어쩌면 베가펑크는 이 시대의 해방의 전사가 부활했다는 말과 함께 공백의 백년에 근접했다는 진실을 전달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권력 오르성의 악행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게 된 가운데 과연 베가펑크가 전하려는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지 그리고 니카 루피는 세턴과 해군대장을 상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키자루에게 완벽히 승리하게 될지는 다음 원피스 1109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